음,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정말 뭐랄까 순식간에 벌어진 정치 드라마 한 편을 파고듭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혁신위원장 내정된 지 닷새 만에 사퇴하고 바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어요. 와, 정말 급반전이죠. 네, 그렇죠. 저희 손에는 이제 이 사건하고 또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아주 그 날선 비판, 이걸 진보, 보수 양쪽 시각에서 다룬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안 의원의 갑작스러운 형보되는 뭐가 있었던 건지, 또 권 전 위원장은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비판했는지, 그리고 각 진영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소용돌이가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정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우선 안철수 의원의 그 5일 천하, 정말 짧았죠. 이 기간부터 짚어볼까요? 당이 위기다, 이런 진단 속에서 안 의원이 메스를 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잖아요. 네, 맞아요. 당 체질을 개선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거였죠. 그런데 딱 닷새 만인 7월 7일, 합의되지 않은 날추기 혁신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사퇴를 딱 발표합니다. 닷새 만에요. 와, 비대위가 혁신위원 인선 의결한 지 30분도 안 돼서 그랬다면서요. 정말 놀랍네요. 네, 정말 전격적이었죠.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돌아섰냐, 그 이유를 보면요. 네, 핵심은 그 인적 쇄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의원은 소위 쌍권. 쌍권, 권영세, 권성동. 네, 맞습니다. 권용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 두 사람 징계를 요구했는데 비대위가 이걸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이러면서 사퇴하자마자 바로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쵸. 사실 혁신위원장 맡을 때는 당대표 안 나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불출마 얘기했었는데 완전히 입장을 바꾼 셈이네요. 진짜 혁신은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런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표현들이 정말 강하더라고요. 네. 안 의원을 향해서 일신의 영달, 자리 욕심, 정치 술수, 당내분 조장, 이런 상당히 격한 표현들을 썼어요. 혁신위원장 자리를 스포트라이트로 삼았다, 개혁으로 포장된 이익 추구, 심지어 비열한 행태,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요? 와. 그렇죠. 아무래도 안 의원이 자신을 포함해서 인적 청산을 요구한 데 대한 좀 직접적인 반격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정치권의 다른 쪽 시각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선 진보 진영 해석부터 좀 보죠. 네, 진보 진영에서는 대체로 이걸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을 거부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기득권, 특히 이제 친윤으로 분류되는 세력을 보호하려 한 결과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전 위원장의 그 강한 비판도 결국은 혁신에 대한 저항의 일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네, 그런 시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 내부 갈등만 깊어지고 혁신 동력은 떨어지고, 이러다가 도로 윤석열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되던 과거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죠. 반면에 보수 진영 반응은 또 사뭇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 특히 그 불출마 약속 뒤집은 거, 이걸 들어서 좀 기회주의적 행보 아니냐, 혹은 정치적 야심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권영세 전 위원장의 그 센 비판, 이건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건 당의 혼란을 막고 안정을 위한 정당한 지적이다, 이런 옹호론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안 의원의 행동이 당을 거의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어렵게 시작한 혁신 논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이 큰 거죠. 허허. 결국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양쪽 다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방식이랑 책임 소재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황, 이게 왜 우리한테, 당신에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정당 내부 싸움으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첫째는 집권 여당이 이렇게 불안정하면 국정 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 추진이나 입법 과정에도 영향이 가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둘째는 혁신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안 의원이 주장한 그런 인적 청산이 혁신의 전부인가? 아니면 권 전 위원장이 애둘러 강조하는 것 같은 절차적 안정 속에서의 점진적 변화가 더 중요한가? 정말 그 지점이 고민되네요. 정치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주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완전히 흔들리게 됐습니다. 아, 그렇죠. 원래 김문수, 한동훈, 양강구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안철수라는 아주 큰 변수가 더해지면서 앞으로 이 보수 정치 리더십이 어떻게 재편될지 예측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안철수 의원의 사퇴와 권영세 전 위원장의 충돌, 이게 결국 혁신의 방법론 그리고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깊은 갈등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진보는 이걸 기득권의 혁신 저항으로 보고 보수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으로 해석하면서 아주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고요. 오늘 이 딥다이브 통해서 이 복잡한 정치 상황의 맥락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혁신이라는 이 좋은 명분, 이것이 때로는 권력투쟁의 수단처럼 사용될 때 과연 그 정당은 진정으로 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다음 딥다이브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